안녕하세요.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초보자부터 박사님까지 재미있게 보는 닥터 도토리 TV의 정프렌치입니다. 오늘의 강의는 낭만파 음악에서 가장 인기 있었으며 지금까지 인기를 또 유지해온 음악 형식 녹턴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낭만파 음악들을 들으시면요, 제목에 녹턴, 폴로네이즈, 에튜드, 발라드, 즉흥곡, 마주르카, 스케르조 이런 제목이 붙어있죠. 이 제목들은요, 거의 낭만파 시대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된 형식들이지만 단지 제목이 아니라 낭만파의 문화, 예술, 문학, 그리고 사회까지요, 이렇게 변화를 준 역사적인 형식들이랍니다. 녹턴의 어원은요, 그리크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괴짜 딸 밤의 여신 닉스며, 라틴어로 번역하면요, 녹스 또는 녹트르노스입니다. 이 여신은요, 엄청나게 아름답고 요염한 여신이면서요, 매일 깜깜한 밤을 가지고 오는 파워풀한 그런 여신이었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는 녹턴은 그 프렌치 발음이며 낭만파 시대 때요, 아주 밤을 위한 곡으로 뿌리를 내립니다. 예술, 음악, 문학을 이해하려면요, 그리고 신화도 알아야 합니다. 녹턴 하면 쇼팽이 떠오르죠? 그런데 모차르트가요, 이미 이탈리안 그 노트르노라는 곡을 써가지고요, 그 저녁 때, 그 파리 때 사용을 했어요.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존 필드라는 그 음악가가요, 피아노를 위해서 녹턴을 18곡을 이미 작곡하였습니다. 그런데 쇼팽이 녹턴의 선구자로 알고 있고요, 존 필드는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게 왜 그럴까요? 존 필드는요,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연주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. 고전파 시대 그 존 필드 녹턴과 낭만파 시대 쇼팽의 그 녹턴 한번 비교해 볼까요? 고전파 녹턴은요, 거의 같은 그 레지스터 안에서 반복적인 그 반주에 의해서 큰 변함 없이 아주 그냥 여성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아주 짧죠. 그런데 낭만파 시대 때 작곡된 녹턴은요, 레지스터가 아주 넓어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이러고서 건반을 껑충껑충 뛰면서 휩쓸면서 칩니다. 존 필드가 젊은 쇼팽의 녹턴을 듣게 되었어요. 저 양반 녹턴은 사람들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자다가 전부 벌떡 일어나겠어. 저게 녹턴이야? 병실에서 재능 좀 부리는 거지. 그때 쇼팽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. 남의 음악에 그냥 혹평을 잘하는 베를리오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. 그의 음악은 일생 동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. 당시 많은 작곡가들은요, 쇼팽의 그 천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를 했어요. 쇼팽 이후로요, 그 많은 작곡가들이 너도 나도 그냥 녹턴을 짓기 시작했습니다. 리스트, 멘델스존, 그 다음 스크라빈, 가브리엘 포레, 모차르트, 그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 인상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요, 그 흐리멍텅한 것을 좋아하는 누굽니까? 데뷔시의 달빛, 그리고 또 사무엘 바버, 또 쇼스타코비치, 이런 사람들이요, 그 녹턴을 막 작곡하기 시작해요. 이 녹턴은 놀랍게도요, 다른 예술 문학에도요, 침투를 합니다. 낭만파 시대 화가들이요, 고개를 들면서 우리도 저 녹턴이라는 것을 하폭에 한번 담아 볼까나? 화가 제임스 휘슬러는요, 그 녹턴 페인팅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. 처음 들어보시죠? 녹턴 페인팅. 잠에 스르륵 빠져든 듯 와인 한 잔 마시고 그냥 약간 알딸딸한 기분으로 자신이 본 것을 흐릿멍텅하게 화폭에 담았어요. 모네는요, 잠에서 들깨어나서 달이 지는 장면과 해가 뜨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된 데서 혼동이 생겼어요. 새벽녘의 강가에 그냥 물이 아른아른 비치는 그 해를 그렸지 않습니까? 임프레셔니즘이라는 그 인상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요, 이 모네 작품을요, 선셋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아닙니다.
일어나라 아침이다. 동트는 아침입니다. 기억하세요. 선셋이 아니에요. 아티스트들은요 이런 그림들을 박람회에서 그냥 선보이면서 인상 받으려 이제 만들어냅니다. 사실 인상적이라는 그 임프레셔니즘은요 평론가들이 이런 그림을 처음 보면서 아주 요상하네, 아주 그래 인상적이다, 진짜 요상해. 제가 이제 망만파 다 끝내고 인상파 이야기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고전파에서도 나오는 그 녹턴이 왜 낭만파 시대 때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까요? 낭만파 시대 때 자유를 외치다 보니까 그 사랑에도 자유가 왔다고 했죠. 그래서요 데이트하는 사람끼리요 저녁 먹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. 피아노가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전에는 콘서트 홀에 가소나트를 피아노 뮤직을요 집에서 연주하게 됐어요. 그래서 낭만파 시대 때 피아노 치는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간다고 제가 낭만파 시대 음악 역사에서 말씀드렸죠. 이렇게 저녁 먹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 와인과 녹턴은 그냥 찰떡궁합이 되어버립니다. 유럽 사람들의 그 저녁 밥상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준 펄펙 콤비네이션이죠. 세주와 녹턴 왠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? 와인과 녹턴. 유럽에서요 그 중세기 오래된 그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요 머슬름, 주이시 그러니까 유태인이죠. 그다음 크리스찬 모두요 예배 방식이 거의 같았습니다. 놀랍죠? 모두 아침 6시부터요 밤 9시까지 3시간마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. 밤 9시는 그들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입니다.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. 로마 시대부터 시작한 이 3시간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디바인 오피스라고 부릅니다. 중세기 때 그 라틴어로 번역하면요 오퍼스 데이라고 합니다. 바로크 시대와 클래시컬 시대 때 오퍼스가 뭐였습니까? 작품이었고 그 작품 번호 앞에 OP 하고선 넘버가 나갔다 그랬어요. 음악 용어로는 이것을 캐노니컬 아워리라고 합니다.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죠? 음대생들도 잘 몰라요. 제가 중동에서 그 5나라를 방문하는 동안에 들은 그 찬트들은요 정말 아름다웠어요. 3시간마다 그 탑에서 그 칸토가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찬트를 불러요. 그러면은 그 검은 그냥 수염이 북실북실하게 그 키운 그 육중한 남자들이요 전부 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모습은요 방금 전 그 우락부락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. 그때 느낀 것은요 종교를 떠나 모든 찬트는 참 아름답고 그 다음에 장사가 없어요. 경건하고 숙연해지면서 그냥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. 유럽의 그 중세기 교회 지하에 가면은 그 2가지가 놀라운 게 있다 그랬죠. 한 가지는 뭡니까? 감옥.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감옥으로 다 보내요.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요 와이너리. 이 수도승들이 엄청 펌하셨다는 겁니다. 왜 그렇게 펌하셨는고 하니 우선 여자가 없으니까요 따분해요. 2번째는요 이 중세기 때 이 중들이요 너무너무나 바빴어요. 지금처럼 막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배달해주고 또 인부들이 와가지고 지어주고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. 수도원을요 직접 지어야 했고 농사를 져야 하고요 옷을 직접 짜서 만들고 이러니요 수도승들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? 뭐 필요한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면 다 자업자득을 해야 했어요. 모든 것을 해내는 그 수도승들은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. 미켈란젤로도요 그 하루에 4시간 잠자고 그 시에스타 성당 그 실링 그 지붕하고 벽에 천지창조와 지옥과 천국을 그리지 않았습니까? 사실 이 중세기 때 이 수도승들은요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와 찬트 그리고 와인. 유럽인들은요 저녁을 엄청 긴 시간 동안 먹습니다. 쇼팽이 그 녹턴을 작곡했을 때는요 프랑스였어요. 프렌치들은요 이탈리안보다 저녁을 더 길게 먹습니다.
자, 그러면 저녁 시간에 필요한 게 뭘까요? 피로를 풀어주는 와인과 음악입니다. 이렇게 녹턴과 와인은요, 유럽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. 녹턴 하면 누굴까요? 쇼팽이죠. 쇼팽과 9년 동안 동거한 그 주르드 상드의 옛 애인 그 작가 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가장 슬픈 노래다. 쇼팽은요,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곡을 작곡했습니다. 쇼팽의 녹턴은 거의 멜랑콜리해요. 그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이른 그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폴란드의 그 민속풍의 음악을 믹스해서 넣었기 때문입니다. 어떤 녹턴은요, 발전부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변하는 녹턴도 있습니다. 당시 그 혁명적이고도 그 불안정한 그 사회적 배경을 그 악몽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. 쇼팽의 녹턴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, 같은 녹턴인데도 전부 분위기가 다릅니다. 물론 멜로디와 리듬이 다르긴 하겠지만요, 사실 그의 음악에는요,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어요. 바로 그 음악에 맞는 조를 선택한 것입니다. 제가 전에 그 중세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모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중세기 때 그 음계로 만들어진 6개의 그 모드 중에 해당되는 그 모드를 선택해서 찬트를 작곡했다 그랬죠. 쇼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. 즐거운 음악은 믹솔리디안, 슬픈 음악은 에얼리안. 좀 공격적으로 변화할 때는 프리지안이나 아니면은 도리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E 플랫으로 작곡된 그 녹턴은 좀 밝은 기분이 나요. 그런데 C# 마이너 톤으로 작곡된 것은 아주 멜랑콜리합니다. 이 C# 톤은요, 가장 멜랑콜리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라흐마니노프나 뭐 슈만, 리스트도요, 이 C# 마이너를 많이 사용했어요. 쇼팽은 그의 녹턴에 피오리추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. 이 피오리추라는요, 쇼팽의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특히 녹턴, 꽃이 만발하게 피어오른다라는 뜻이에요. 그 오페라의 그 즉흥적인 레시타티브, 그러니까 막 말하면서 그러니까 액팅을 하면 노래하는 거라 그랬죠. 막 이러면서, 그러니까 같은 오나멘트도요, 라라라 라라라 이게 아니고 라 이러면서요, 막 장식을 하는 걸 피오리추라라 그래요. 쇼팽 녹턴은 그의 성격 자체입니다. 아주 섬세하고 서정적이면서 예민하면서도 표현적이고 우물하면서도 불안한 자신을 차분히 잘 붙잡고 있는 그야말로 그의 혼이 들어간 음악이에요. 쇼팽의 라이벌이었던 그 리스트도요, 쇼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녹턴을 작곡합니다. 그런데 그는요, 쇼팽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요, 피아노 건반에서 어려운 묘기를 합니다. 멜로디를 그냥 뭐 엄지로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면서 이렇게 반주를 손으로 엇갈려서 치기도 하고, 가장 넓은 레지스터가 가장 바로 밑에서 위에까지 전체 키를 다 사용하고, 그뿐이 아닙니다. 그 피오리추라도요, 쇼팽보다 뭐 2~3배 길게 막 이러면서 뭐 두 라인이요, 피오리추라로 이어져요. 그리고요, 더욱 그냥 아주 복잡한 하모니를 사용하고요, 마던 그 디소넌스, 뭐 불협화음도 막 사용하면서요, 그냥 뭐 장기자랑 하듯이 피아노의 가장 어려운 것은 다 집어넣습니다. 그런데요, 모든 녹턴은 다 아름답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은 녹턴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. 이제 오늘부터 녹턴은 어디서 왔으며 낭만파 시대에서는 녹턴이 어떻게 작곡이 되었고 왜 인기가 있었나, 쇼팽의 그 녹턴에 어떤 테크닉을 사용했나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.